자, 2022년도 소방위 시험 중에서 법령사에 있는 유효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물 법령사에 있는 유효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은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장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고 또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은 틀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문제 정도가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번 문제입니다. 유효물 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비상 조치, 이건 이제 우리가 예방 규준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예방 규준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방 규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예방 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이송취급소 해가지고 이송취급소 같은 경우에 4번 내용은 있습니다. 4번 내용은 이제 이송취급소 해가지고 나와 있지만은 나머지 내용은 이송취급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 이송취급소가 없지만은 이송취급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이송취급소는 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른 이제 뭐 오게 탱크라지 이런 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이건 이송취급소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다 이송취급소하고 아니면은 다른 또 예방규정 대상이 되면 공익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아셨다 이러면은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3번 같은 경우는 답이 바로 보이죠, 그죠? 이게 보면 예방규정은 시의사한테 제출합니다. 시의사. 그 시의사한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인가죠. 행정법상 인가에 해당되는데 시의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본부장 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제대로 아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에 있는 가장 큰 틀에 있는 그 조문만 여러분이 좀 기억한다 하더라도 다른 거는 조금 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답은 찾기는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미처 보지 못했다 이러면은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였죠, 그죠? 이게 아니면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답은 이제 3번입니다. 3번이 이제 시로지사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그래서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게 있고 실효이사 업무로 이런 게 있죠. 청장이 위탁하는 업무가 있고 실효이사가 위탁하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본부장 서장이 위탁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구분을 꼭 해야 했습니다. 그거 이제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교재를 보면은 기출이 출제가 참 많이 됐다라고 표기가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로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일단은 100만 리터 이상 액체 유물 저장하는 탱크 안전 성능 검사,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탱크 안전 성능 검사는 3,000배, 그다음에 뭐 안반 탱크, 그다음에 200암이죠, 그죠? 200암이니까 100만 리터 안반 탱크, 이중벽 탱크 여기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운반 용기 제작 같은 경우도 대형 큰 기계로 이제 하는 그런 용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로지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 업무를 시료사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을 줬죠, 그죠? 위탁을 줬습니다. 탱크 시험자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탱크 시험자 교육에 대해서는 위탁 업무를 누가 주냐면은 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청장이 줍니다. 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청장이 기술에 위탁하는 업무가 되겠죠. 안전관리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자 교육도 청장이 안전원에다가 위탁을 준 거죠. 먼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3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로지사 업무가 아니죠. 청장의 업무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50만 리터 이상 오게 탱크 저장소 설치 병의 완공 검사를 있습니다. 완공 검사 같은 경우는 3,000배 50만 리터 오게 탱크 저장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안반 탱크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입니다. 15번은 아마 뭐 거의 다 맞췄을 걸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정기 검사죠. 정기 검사 업무는
본부장 서장의 업무죠. 본부장 서장의 업무인데 본부장 서장이 기술인에다가 위탁한 업무 중에 이제 딱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정기 검사 업무죠. 정기 검사 업무는 완공 필증을 받고 난 날부터 12년, 그다음에 정기 정밀 검사 11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중간 검사가 있습니다. 중간 검사는 이제 4년 단위죠, 그죠? 4년 단위로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거의 다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소화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자,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안전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히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신경을 써가지고 봐두라고 했죠, 그죠? 기존에 또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근데 이게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바로 답이 보이죠, 그죠? 비상전원. 근데 비상전원을 몇 분간 한다라고 했으면 아마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좀 틀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는 그냥 비상전원만 해야 된다는, 당연히 비상전원은 설치해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온의 양은 여기에 있는 4 곱하기 13.5를 곱해주는 양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5라는 게 분당 450리터씩 30분간이죠. 30분간. 이 비상 전원의 양이 3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13.5가 나왔는데 4개니까 요 수량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자, 옥외 소화전 방수 압력은 250kPa이라고 했는데 250kPa는 350이고 350kPa 이상이 되고 방수량은 분당 450리터씩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450리터씩 이렇게 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의 방수구 돼 있는데 방울에서는 각 부분 하나의 호수 적결구까지는 40m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외 소화전하고 같습니다. 40m 돼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이게 75m 이렇게 돼 있죠. 75m. 그래서 요거는 뭐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거리 40m. 이거는 기존 하지 안전 기준에 있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걸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려면은 참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좀 답이 탁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아마 이거는 거의 다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유해물 안전관리법상 감독 조치 명령 됩니다. 자, 요 감독 조치 명령 이게 문장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보기 1번이 오답이 눈에 탁 띄어버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독 조치 명령에 대한 사항 중에서 여기 보면은 유출, 확산돼서 응급조치를 강구해라. 응급조치라면은 제가 강조한 거 있죠, 그죠? 본부장, 서장, 그죠? 관계인이 해야 되는데 관계인이 하지 않을 때 본부장, 서장이 그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실효이사가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1번에서 답이 탁 튀어나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시험 문제 그 파트에서 딱 잘 나오는 게 요 1번이 오답으로 상당히 잘 나오는 건데 지금 이렇게 1번에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험생들이 딱 오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장이 길다 보면은 수험생들이 상당히 좀 당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1번이 아니고 이게 한 3번이나 4번에 있었으면 아마 상당히 좀 수험생들이 오답이 좀 놓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그렇게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1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거의 다 체킹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채광설비, 조명설비, 한기설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강조했죠. 우리 유해물 시설에 있어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게 제조소 기준이라고, 제조소 기준. 그리고 한기설비, 조명설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을 거고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크게 어려움 없이 맞출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가연세가스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거 아주 조명량 방폭동으로 해야 된다. 그죠? 채광설비는 햇빛이 들어오는 채광설비는 최소한으로 해라라고 그랬어.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 그게 햇빛으로 인해 가지고 분해를 한다든지 문제를 있기 때문에 면적은 어떻게 한다? 최대가 아니고 최소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죠? 강조했었는데 이게 최대로 한다 했기 때문에 바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항기설비하고 그다음에 배출설비의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극기구 위치가 항기는 밑에 있지만은 그 배기설비, 배출설비는 위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낮은 곳에 설치를 합니다. 나 방기만 설치한다. 그 다음에 자연 항기 방식으로 합니다. 항기는 극기구는 한 개 이상을 하되 바닥 면적 60 미만일 경우에는 극기구 크기는 150 하죠. 그래서 우리가 60, 90, 그 다음에 120, 150 뭐 이렇게 외웠죠, 그죠? 그럼 이거 그냥 150, 300, 450, 그 다음에 600 이렇게 되죠, 그죠? 600 이상, 미만, 이상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은 크게 뭐 이것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답이 바로 보였어요. 보였기 때문에 크게 막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유물 안전관리법 소화설비 능력 단위를 옳게 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제 생각에 좀 의외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당황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안 보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소방시설이 나와 있었죠. 옥외 소화전이 나와 있고 그러면 뭐 한 문제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파트에서 지금 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출제가 됐는데 전용 물통 같은 경우 0.8리터 이러면은 이게 0.3단위가 되죠. 3단위가 됩니다. 3단위가 되고 수조 같은 경우 물통을 3개 포함해 가지고 1.5 이거는 맞죠, 그죠? 그다음에 6개 하게 되면은 이게 2.0이 아니고 2.5가 되었습니다. 2.5 되는 게 이것도 이제 틀렸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마른 모래 해가지고 50리터 0.5죠. 요거는 0.5 이렇게 됩니다. 근데 1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어떻게 이거는 뭐 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출제가 돼 가지고 의외로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좀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면 갈수록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의외의 파트 잘 안 노는 데 이런 데서 이렇게 문제가 한 문제씩 툭툭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제조소 예방 규정에 관한 내용을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제조소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이 예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론할 때로 얘기했어요. 어떤 해라는 건 있지만은 그걸 안 했을 때 어떤 조치 사항은 없는 게 있다 그랬죠. 저게 몇 개 있었죠, 그죠?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준수해야 된다 하고 있지만은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럴 때는 이제 준수 안 해서 준수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명령 내리면은 그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준수를 안 했다 해가지고 바로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했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안반 탱크는 그 저장량이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되어 있습니다. 한해 예방 규정을 제출하는 대상이 된다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조외, 내외, 이암, 11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10배, 100배, 150배, 200배, 그 다음에 안반 탱크 10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반 탱크는 일반 탱크, 일반 취급소 10배. 자, 요 안반 탱크는 배수 용량 관계없이 무조건 예방 규정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해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기준은 이거 이상이 돼야지만 예방 규정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이런 내용을 안 보셨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아마 틀렸을 거고 많이 보셨다 이러면은 우리 여러분이 예방 규정 대상을 엄청나게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 봤다면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위험을 안전관리 소방청장이 제조소의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 없냐면은 예방규정 인가를 누가 해주냐면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시도지사한테 있는 거지 청장한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제4류위험물입니다. 제4류위험물. 자, 제4류위험물 여기에 보면은 제4류위험물 50배 그리고 50배인데 사료에 다는 게 아니고 일수기류, 알코올류 같은 10배에 한해서 어떤 경우에 자 보일러, 난방 등 이런 용도라든지 옮겨 담는 거 이런 용도로 쓸 경우에는 예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 단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일반 취급소 여기에 의한 단서죠, 단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의외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거는 뭐 제가 보기엔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인데 뭐 요거만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러면은 뭐 그게 답 찾는 거는 문제는 없었을 거고 뭐 깊이 있게 또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좀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유유물 안전관리부에서 제조소 등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간이탱크 같은 경우는 벽기둥 바닥부 지붕을 정설했을 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옥외 저장소 위치를 이전한다 그랬습니다. 위치 이전한다 그랬는데, 자, 옥외 저장소 같은 경우는 위치를 이전해가지고 새로 이제 받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신규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 방유제 높이, 방유제 내의 면적, 방유제 매설 깊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깊이에 되어 있는데 깊이로 우리 법에 나와 있지만은 깊이에 대해서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없고 그죠? 막 이제 높이라든지 면적입니다. 면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안반 탱크 내용적의 변경하고 외벽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내벽입니다. 외벽은 그냥 이렇게 안반 자체 그죠? 안반 외형이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 안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반에 이렇게 그 굴을 만들어 가지고 뭐 기름을 저장한다 이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는 부분이죠. 이 외벽을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관계 없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제일 어려운 파트가 변경사항인데 그래 이 변경에서 매년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자꾸 강조를 했었어요. 그죠?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소방대입니다. 자체 소방대. 자체 소방대 이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 제4류유물 3,000배 이게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간 옥외 탱크 저장소로서 50만 리터, 그죠? 50만 리터.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 거고. 자,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할 때, 자, 일단 12, 3,000에서부터 요 3,000부터 12, 24, 48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요게 밑에는 한 대 5명, 그 다음에 두 대 10명, 세 대 15명, 네 대 20명. 근데 요거는 자, 더 이상 뭐 다른 용량 관계없이 무조건 몇 대입니까? 차량 2대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죠. 그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들어가는 문제고, 외워둬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약제입니다. 포분할시, 이렇게 있죠. 그죠? 할시, 할원이죠. 그죠? 이산화탄소. 1113 이렇게 돼요. 11134 이렇게 되죠. 외워야 했습니다. 그죠? 11134.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23445. 그죠? 23445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요렇게 이게 이제 약제입니다. 약제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이게 볼게요. 보일러로 사료유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에 있는 사업소는 해당 그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된다 했는데 보일러 난방용은 제외되는 거죠. 제외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유는 보강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보강용에 할 때 보가 뭡니까? 보일러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제4류유물 체류 추정시 50만 리터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고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2대 10대 그러니까 요거는 뭐 맞는 문제입니다. 제조소 최고 사업이 30만 리터 되어 있으니까 요 사이죠. 30만 리터라면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죠? 요 사이니까 어떻게 하면 2대 10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대 10대 세대 뭡니까? 여기 있죠. 세대 15명 돼야 되는데 4대 20명 있으니까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포수행 방사차에는 포에 있어요. 화학차 중에서 포분할시 포에 있습니다. 100만 리터 이상의 포수행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는 자, 비치량이 얼마예요? 1이지만 100만이 아니죠. 10만 리터입니다. 10만 리터. 10만 리터 매분당 2,000리터씩
10만 리터를 매분당 2,000리터씩 방사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건 100만 리터 했으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뭐 1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은 1일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게 이제 법이 바뀌고 나서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으니까 출제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체 소방대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문제를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시면 틀릴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아마 좀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23번입니다. 위험 안전관리법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제조소 등에 대해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정수행 2,00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는 완공검사는 한국 소방 기준은 3,000배 50만 리터, 그 다음에 5개땡 50만 리터, 5개땡 거, 안반땡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은 바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파트에서 지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까 13번 문제였습니까? 그 유사한 내용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답 찾는 게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 3번은 맞죠. 그죠? 50만 리터 이상 오게탱크 설치 변경할 때 완공검사는 한국소방기준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공검사를 기술원에서 완공검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랬죠. 10년간 보관하는 거 의외로 이게 조금 너무 짧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은 그게 뭐 나중에 보면은 정기 검사라든지 이럴 때까지는 최소한에 있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일단 여기는 보관 기간을 10년을 이렇게 하고 있다. 넘어갑니다. 자, 24번입니다. 24번은 조금 이제 뭐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장시험도 요거하고 좀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장시험하고는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장시험보다는 좀 높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기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는데, 자, 제가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설치 허가 취소와 사용 전 설치 허가가 없어. 그래서 변경, 그 다음에 완공,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이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15일입니다. 1차에서 15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1차 15일이 안전관리자 선임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완공검사를 받았을 때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 이렇게 15 이렇게 됩니다. 경고 또는 15 이렇게 되죠. 그죠? 15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정기 점검, 정기 검사인데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준수 명령과 이행 명령이 있습니다. 이행 명령. 무엇을 준수해라, 따라줘라 그랬는데 그 준수 명령을 이행 안 했을 때는 1차가 얼마냐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똑같이 가야 되겠죠. 그죠? 1차가 30일 됩니다. 준수명령. 그런데 이행명령은 명령을 했어요. 명령에서 이거 준수를 안 따라줬어. 안 따라준 거하고 준수했는데 준수를 못했어. 그래 적발돼 가지고 30일이면은 이행명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발돼 가지고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안 따라준 거야. 그러니까 소방서를 무시한 거야. 무시하다 보니까 소방서가 한번 지박을 들었고 경고를 한번 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2차에 이거는 취소가 되죠. 취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행명령이 약한 것 같아도 제일 센 거죠. 제일 센 겁니다. 그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날짜가 사용정지 10일, 30일 됩니다. 나머지는 기타는 10일, 30일 취소 이렇게 됩니다. 10일, 30일 취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있을 걸로 생각되어지고 없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30일 다음에는 60일 취소 이렇게 됩니다. 준수 명령. 60일, 30일, 60일 허가 취소 이렇게 되죠. 허가 취소. 자, 그 다음에 15일짜리 같은 경우 15일도 보니까 그 다음에 60일
전부 다 60일, 60일, 60일 취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만 잘 기억하세요. 요거 외우기 쉽죠? 이행하고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조금 외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정기 점검을 안 받았다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는데 경고 없습니다. 경고 처분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소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사용 정지 명령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자, 사용을 중지하려는 제소의 관계인 이게 형사처벌을 받는데 가지고 우리가 명령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변경허가를 안 받고 뭘 안 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고 우리가 그 면허를 취소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 정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개다. 자, 실제 안전조치에 대해 관계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필요 안전조치를 명했으나 이 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전조치 명령. 여기 보시면은 관계 안전조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어. 그런데 안전조치를 해라라고 이행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전조치 이행명령입니다. 해라고 했는데 조치를 명했으나 안전조치를 명했으나 이행명령이죠.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경고처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경고처분합니다. 그 다음에 취소라는 거죠. 이 문장이 안전조치 이행명령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셔야 돼요. 그걸 만약에 몰랐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명령을 했어. 근데 명령을 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수업할 때로 좀 주의하라 했습니다. 다른 거는 1차, 2차, 3차인데 이거는 1차 경고고 2차에 바로 취소가 되는 거. 그런 사이니까 주의를 해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다수 제소서를 동일인 설치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쓰임하는 경우에는 제소서마다 위험을 안전관리 보조하는 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 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명할 수가 있다. 명할 수는 있죠. 명할 수는 있는데, 자, 사용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안전관리자를,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대리자를 지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다수할 때는 보조자죠. 보조자. 보조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사용 정지를 명하지는 않습니다. 보조자는 없어요. 우리 법에는 뭐냐면은 대리자라 이렇게 되죠.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조자 이렇게 되고 우리 여기에서는 조치명령에서는 대리자 이렇게 되죠. 대리자가 되는데 요거는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24번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만 보셨다 이러면은 아마 3번을 찾았을 거고 확실하게 외웠으니까 그렇지 않았다 이러면은 상당히 좀 헷갈리는 이런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입니다. 자, 다음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로 위험을 운반하는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비행기에 이렇게 기름을 넣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죠? 항공기 기름을 넣는 것과 여기까지는 소방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요 이후로는 소방에서 담당을 하지 않아요. 요 안에 기름 탱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안전 조치를 했는가 그거는 뭐 항공법인지 뭐 어디 있겠죠. 선박은 선박 안전관리법이 있듯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 수량이라는 것은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의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위험물 저장치 운반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해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목적이죠. 목적. 위치구조 설비 변경 없이 해당 옥내 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 하루 전에 소방서장한테 오는 게 아니고 시류이사한테 신고합니다. 근데 이제 서류 제출은 그게 실무에서는 뒤에 가서는 서류 제출은 서장한테 합니다. 서류 제출을 하면 서장이지만은 신고는 시류이사한테 합니다. 신고는 우리 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신고는 시류이사 합니다. 근데 서류 제출은 이제 소방서장한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 법에서는 시도지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우리가 정의 파트에서 총칙 파트에서 있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바로 답은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답 안 보일 수 있는 이런 그런 파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답을 놓칠 수는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공부하신다 수고하셨고, 자, 어쨌든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걸 볼 건데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